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뉴스 몇 가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년 전인데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맨몸으로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오청성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됐습니다. 오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오 씨는 귀순 당시에 군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에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귀순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란과 미국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한숨 돌리는 분위기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백악관 연설에서 즉각적인 대이란 강경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 사용은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군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이란은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관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 중학생을 폭행해서 입건이 됐습니다. A 경위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거리에서 중학생 딸의 친구인 13살 B양을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딸이 B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고 B양이 강제 전학을 간 뒤에도 괴롭힘이 계속돼서 범행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반면 B양은 A 경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매서운 추위와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과 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서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과 대구가 영하 3도, 광주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아서 다소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쑥쑥 올라서 3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보다 높아지면서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요. 또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배동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새요. 독감 앓는 분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많아요. 네. 감기 앓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 네. 사실 요새 춥다 하다 보니까 공기도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는 바깥 활동 안 해서 햇볕 쬐이는 게 좀 덜 하시죠. 그러면 기운 떨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네. 진짜 이럴 때는요. 저희가 딱 한 가지 보약처럼 드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제철 식재료입니다. 맞아요. 네. 그 제철 밥상은 네. 그야말로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새 맞습니다. 춥고 이렇게 추울 때는 뜨끈한 네. 제철 밥상 먹고 네. 기운 차려야 돼요. 네. 확실히 제철 밥상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해산물 같은 경우는요, 이 제철일 때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가가 풍부해요.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은 제철인 것들이 뭐냐?
그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식재료를 먹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자알, 맹자알 했던 이 공자의 경우에서도요, 제철 음식이었던 곡식과 과일 외에는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제철이라고 하는 식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적 가치를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알고 있었고, 그거는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보은 선생님과 함께 밥이 아닌 보약을 먹게 맞아요. 되는 거네요. 보약 네. 드시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보약인가요? 어떤 보약은 좀 보약이에요? 쓰는데. 굉장히 달달한 보약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래서요, 겨울철 생선 중에 딱 지금쯤 요거 먹어야 제철의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양밀인데요. 네, 이 양밀이 감자찜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양밀이가요, 사실은 지금 그 동해안에서 네. 엄청 많이 지금 잡히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도 주문진 가니까 그냥 막 쫙. 맞아요. 그래서 그게 11월부터 1월까지가 완전히 제철이거든요. 네. 근데 이 양미리가 영양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씹는 맛도 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딱 요거 잡수시는데 요거에다가 포슬포슬한 감자하고 같이 해서 잡수시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제가 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네. 과메기하고 양미리하고. 오. 네. 네. 근데 그 양미리를 오늘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바다의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맞아요. 바다의 용이라 그래서 그 영양분이 양미리라고 얼마나 하는 많겠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양미리가 아닙니다. 네? 양미리를 뭐야? 양미리라 안 부르면 어떻게 네. 불러요, 우리가? 양미리를 안 부르지만 양미리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왜냐하면 이 양미리가요, 동해안에서 네. 지금 많이 잡히지 않고, 워낙은 이 양미리를 까나리 성체를 양미리라고 합니다. 까나리 성체. 네. 그 까나리 액젓. 액젓을 그렇죠. 네. 그거에 큰 이제 아. 생선이 된 게 바로 까나리 그래요. 성체가 바로 이 양미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 우리가 들었네요. 강원도에서는요, 이 까나리를 사투리로 양미리라고 하신답니다. 까나리가 네. 양미리래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주변에서는 네. 이 양미리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 양미리 종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미리를 까나리 성체를 양미리라고 이렇게 부르신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그게 까나리다. 양미리라고 알고 까나리의 먹는 성체다. 거는 까나리 성체다. 네, 네. 네. 일단 이제 양밀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양밀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혼돈은 안 되는 게요.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걸 저 양미리라고 부른다. 그렇죠. 네. 네. 아쉽네요. 네. 잡힌다니까. 근데 양미리 제가 손질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맞아요. 네. 양미리 손질하려면 양미리가 보통 이제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두루부루 해서 네.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또 이렇게. 보관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그럴 보관하는 게 때는, 좋아요? 오래 보관하시려면 일단 대가리 자르고 네. 안쪽에 있는 내장 다 내장 빼고, 빼고. 그다음에 꼬랑지도 좀 잘라내고. 잘라주고 그다음에 이제 랩으로 하나씩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잡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네. 합니다. 이게 안 날아가게 네. 랩으로 싸서. 네, 근데 만약에 금방 먹을 거다 이러면 구입하신 다음에 채반에 조금 올려놔서 약간 꾸덕꾸덕한 좀 식감이 되면 그때 잡수시면 좋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꾸덕꾸덕해서 조려도 이게 굉장히 살집이 풀어지지 않고 아주 맛있거든요. 근데 양미리 이제 손질하면 깨끗하게 씻어 놓은 양미리예요. 네. 근데 내장까지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는 요 가위로요, 요 꼬랑지만. 예, 네. 꼬리만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자르고 꼬리만 그다음에 뜯자고. 요 길게 하면은 좀 한 젓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반씩 정도. 네, 잘라주세요. 네. 먹기 좋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양미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밑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밑간을. 네. 네. 만약에 어머님들이 양미리 그냥 오늘 우리 옛날처럼 한번 구워 먹어보자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안 자르고 그냥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냥 소금만 이렇게 술술술 뿌린 다음에 그냥 굽지요. 네. 연탄 뿌려서 고르면 얼마나 맛있죠. 그렇죠. 진짜 맛있죠. 연탄 근데- 뿌리고 해야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양미리 살집에서 살짝 비린 맛이 올라옵니다. 물론 그런 맛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먹다 보면 아이들이 아이 비려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밑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밑간에는 우리가 구워 드실 때는 그냥 여기에다가 맛술 조금만 부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감자찜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맛술에다가요. 맛술. 이렇게
맛술 넣으면 잡내를 딱 잡아주겠네요. 저 잡내가 잡힐 뿐만 네. 아니라 마술이 약간 조금 알코올기도 있는 데다가 약간 달달한 당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양미리 살집을 훨씬 더 부드럽고 폭신하게 만들어주죠. 그다음에 여기에다 저는 간을 좀 해야 돼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네, 네. 국간장을 좀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만의 팁이에요. 요거를 제가 지금 여기 지금 감자 녹말을 준비를 했거든요. 감자 녹말이요? 네, 네. 이렇게 제가 꾸덕꾸덕하게 말린 양미리다 하더라도 요게 불 위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살집이 풀어지게 마련이거든요. 요거를 살짝 잡아주면서 국물까지 약간 찐덕하게 해서 뜨거운 밥에다 탁 비벼 먹으면 맛있게 하는 요령. 바로 요게 감자 녹말이에요. 감자 녹말을 보은쌤의 살살살 네, 비법입니다, 이거. 네. 이렇게 조금 뿌려주세요. 요것만 해놓으시면 이제 오늘 양미리는 너무 맛있게 이제 잡수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잠시만 두시고요. 그래요? 그다음에는 이제 감자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죠. 감자 요거 네네.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따가 냄비를 좀 갖고 올게요. 만약에 감자가 없다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나? 배추나 대파 뭐 이런 걸로? 배추도 가능하고요. 네. 무도 가능하고요. 무도 좋고. 요새 또 시래기 많잖아요. 네. 시래기 하셔도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감자나 무나 배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양미리 밑에다 깔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단물이 양미리 안으로 폭 스며들어요. 그래서 훨씬 더 양미리가 포슬포슬하면서 맛있죠. 그리고 양미리는 사실 우리가 뼈째 먹는 생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오래 졸이면 훨씬 더 뼈까지 드실 수가 있으니까 요새 또 칼슘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아까 요거 제가 살짝 밑간해놨죠.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요. 그냥. 씻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네, 그냥 그대로. 네, 그대로. 다 손질을 해놓은 거니까 손질해놨으니까. 다 네. 필요 없이 이렇게 놓고 아침 어머님들 밥상 요거 기대돼요. 마음의 소리가. 아니 저렇게는 못 먹어봐가지고요. 그렇죠. 맛이 참 궁금하네요. 뭐 꽁치나 고등어찜 먹었어도 양미리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고구마를 네. 이렇게 또 밑에 깔아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맛도 정말 좋더라고요. 고구마 또 아주 맛있죠. 고구마도,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으면은요, 요거 그냥 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제는 여기에 이제 양념장만 양념. 준비를 이게 하면 중요하죠. 되거든요. 네. 양념장 준비를 할 건데. 요즘 배워볼게요. 네. 양념장. 양념장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네. 양념 그대로 다 쓰시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다시마 우린물 다시마 하나만 우린물? 준비하시면 돼요.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하면 훨씬 더 그 양미리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궁합이 좀 잘 맞아서요. 식궁합이 맞아서 먹을 때 국물까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감칠맛 일어나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다시마 우린물 네. 써주시면 그다음에 좋겠고요.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네, 매콤하게. 고춧가루 넣고 그다음에 여기 간장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진간장 쓰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실청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매실청. 네. 네. 그리고 다진 마늘은 좀 2큰술 정도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물엿이에요. 물엿이고요. 자, 요것만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요걸 잘 섞어요. 또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위에다 이렇게 발라만 주면은 끝나는 거죠, 이게? 네,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요. 충분히 하시겠죠, 집에서. 아, 예, 예. 네. 요거만 딱 배우면은 끝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잘 준비하셨으면 사실 위에다 이렇게 끼얹어야 되는데 조금 물성이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이쪽으로 와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것만 이제 네, 이렇게 양미리와 끼얹어요. 감자 위에 양념을 발라줍니다. 뭐 거의 바르기보다는 끼얹어 놓는다라는 그쵸,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마 우린물을 이렇게 좀 양념을 한 번 더 헹궈서 아직 불도 안 켰는데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네. 드네요. 벌써 매콤하니 정말 제철 밥상 맛이 네. 납니다, 지금. 네. 제가 국물을 조금 넉넉하게 붓는다 생각이 드시죠?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국물이 좀 넉넉해야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기하고 네. 그다음에 양미리의 그 단맛하고 어우러져서 요게 국물까지 먹으면 아주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좋죠. 이제 네. 끓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센 불에서 한 10분 정도 끓이고요. 약한 불에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푹 이제 익혀주시면 아주 맛있는 찜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놓으셨어요? 네.
아, 제가 이유가 왜 있나요? 늘 생선할 때는 처음에 네. 뚜껑 열고 시작하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3분 그러지요? 정도 열어놨다가 네, 네. 냄새 좀 나가게. 맞아요. 아, 네, 비린맛이 좀 나간 비린맛 다음에 나가고 난 그다음에 다음에 뚜껑 뚜껑을 덮어주시는 닫고. 게 좋고요.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대파가 좀 있는데요. 이 대파 그냥 큼직큼직하게 숭숭숭 썰어서 위에다 조금 올리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대파의 단맛이 양미리 안쪽으로 쭉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대파. 네, 이렇게 해서 좀 끓여주세요. 네, 끓여주고. 이것도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이 대파 큰 것도 달달하게 양념이 배어서 맞아요. 먹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네. 대파도. 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찾아 먹어. 자,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렇게 하면 뚝딱 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 맛이 기대가 되는데 양미리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단 뭐 양미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멸치보다 크고 꽁치보다 좀 작잖아요. 네. 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칼슘이 굉장히 풍부한 그 생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미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포화 지방산, 뭐 오메가3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 혈압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미리도 역시 굉장히 헤엄을 잘 치는 물고기거든요. 그만큼 담백하고 그 얘기는 결국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품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요즘 주문진 가면 한 10,000원 주면 한 20마리. 맞아. 뭐 운 좋으면 30마리도 주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겨울철에 양질의 단백질과 맛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서민의 생선. 그게 양미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주문진 항해 가면요. 저거 양미리가 이만큼씩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그 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연탄에 구워주는 집 있잖아요. 그렇죠. 아우, 그거 노릇노릇 연탄에 뭐. 구워지는 그 냄새가 네. 기가 막혀요. 요즘은 집에서 연탄불을 못 피우니까 그 에어프라이기에 굉장히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술안주로 가볍게 드시는 분들 그것도 많아요. 괜찮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거기 가면은 그 고양이들이 네. 양미리 구워준 거 아니면 안 먹어요. 맛있는 줄 알아갖고. 입만 고급이 됐네요. 저도 고양이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감자 녹말 이렇게 솔솔솔 뿌렸잖아요. 네. 양미리 연탄구이 하실 때 네. 감자 녹말 솔솔솔 뿌리고 난 다음에 한 1분 정도 놔뒀다가 그 다음에 연탄구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감자 녹말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미리가 그냥 터져도 굽는 거보다? 굉장히 쫀득쫀득한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감자 녹말 꼭 한번 이렇게 네. 뿌려서 뿌려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나는 조금 뭐 당뇨도 있고 뭐 이렇다. 그래서 감자 녹말은 좀 신경이 쓰인다. 그럴 때는 메밀가루 뿌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꿀팁이네요. 강원도 쪽으로 꿀팁이네. 가니까 메밀가루 미리 네, 구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싹 뿌려서. 뿌려서. 그리고 고소하거든요. 네. 뭘 뿌린대요? 메밀가루 뿌린대요. 좀 어색하더래요. 자, 다음 요리는 뭡니까? 네, 다음에는요. 지금요 제가 시장에 나가 보니까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바로 물미역이에요. 물미역. 이걸 우리가 좀 초무침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요. 아유, 그렇죠. 네. 역시 좀 드셔보셨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 물미역이요. 딱 지금 겨울철에 나오는 바로 물미역이에요. 지금 해조가 굉장히 이렇게 차가울 때인데 네. 이때 나오는 물미역이 가장 맛있고 그다음에 향긋하고 아주 좋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물미역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물미역만 준비한 게 아니라 네. 섬초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섬초. 네. 섬초가 라는 게 있어요? 처음 섬초가 듣는데, 바로 저도. 시금치 계량을 바로 섬초라고 하지요. 예, 바로 저건데요. 이 시금치가 우리가 보통 겨울에 먹는 동초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 섬초는요. 바로 전라도 네. 신안에서 품질 개량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시금치보다 작고 네, 그래요,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네. 달달하면서도 요게 달다 보니까 우리가 씹으면 씹을수록 굉장히 시금치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달아서 아마 잘 드실 수 있고요. 섬에서 나서 섬초구나. 그렇죠. 신안 그리고 섬. 요 안쪽에 보면 이 연보랏빛 뿌리가 굉장히 짙기 때문에 요게 또 영양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요게 한 3월까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그래서 많이 잡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물미역, 시금치, 물미역, 섬초, 섬초? 초무침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그냥 재료 봐도 보약이네. 그러니까요. 이 데쳐서 그냥 먹어도 그냥 너무 좋겠는데.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럼 한번 데쳐 볼게요. 네. 제가 지금 요 데칠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배동성 씨. 네네네. 이게 뭐 같아요? 딱 보니까 네. 우리
보은쌤의 비법, 쌀뜨물. 맞아. 그런 것 같아. 아, 이제 네네. 그냥 하산시키셔야죠. 맞습니다. 바로 네. 쌀뜨물인데요. 쌀뜨물. 네. 이 쌀뜨물에다가 이 섬초를 데치잖아요. 그럼 단물이 많이 빠지지 않아서 훨씬 더 좋고요. 네. 그다음에 물미역이 살짝 비릿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요럴 때 쌀뜨물에 데치면 이 비릿한 맛도 좀 없앨 수 있는데 요거에다가 한 가지 더 좀 푸릇푸릇하게 데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들어간 소금을 게 소금. 네, 소금을 조금 넣어요. 아, 자, 소금이 소금을 들어가면 조금 더 넣고, 푸릇푸릇해져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섬초를 넣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네. 요거 섬초라든지 또 시금치 이런 거 데칠 때 대체 시간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시간이 관건이잖아요. 열만 세세요.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레 여섯 여덟 일곱, 아홉, 열. 예, 됐습니다. 아, 끝난 거예요? 예, 10초? 예. 오. 왜냐하면 이렇게 무침으로 하는 섬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살짝 우리 왜 시금치 그냥 센 걸로 겉절이도 잡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10번만 해서 자, 그러고 나서 찬물로 바로 들어왔어요. 네. 네. 여기 찬물로. 냉온탕 요법이에요. 아, 냉탕, 온탕. 자, 온탕 이렇게 갔다가 해서 냉탕 갔다가. 준비를 네. 하시면 굉장히 푸릇푸릇해졌죠. 오, 그러네요, 보니까. 되게 예뻐요. 엄청 푸릇푸릇해졌잖아요. 요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네. 여기에다 바로 물미역 데치시면 돼요. 어머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요. 자, 바로 넣을게요. 자, 물미역도 쌀뜨물에다가 네, 데치는데 이것도 넣었어요. 시간은 같은 건가요? 요거는 20초예요. 20초? 왜냐하면은 네. 여기 줄기 부분이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요거는 20초를 세서 20초. 요걸 데쳐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초 재고 있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22초에 시작했으니까 자, 42초에 요거는 우리 배 선생님이 네네. 네네. 초에서 건져놓을게요. 건져 네. 놓으시고요. 시간 내서. 네, 저 저는- 해초들도 겨울이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 보통 이제 지금쯤 저희가 많이 먹어야 되는 해초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물미역, 그다음에 쇠미역, 그다음에 다시마, 이런 것들 많이 잡수시고요. 또 시장 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고시래기, 뭐 이런 것도 지금 고시래기.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물파래, 그다음에 요새 또 많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매생이. 아, 매생이. 매생이 좋다. 이런 거 맞다, 많이 매생이. 잡수셔요. 아, 매생이 많이 좀 근데 맛있죠. 올해는 날이 푸근해서 네, 매생이는 추워야 제맛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날이 좀 추우면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느리게 하고요. 그 안에 수분들이 건조가 되면서 농축이 되거든요, 네, 향수가. 네. 그래서 단맛도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맛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 네. 근데 날이 푸고 나면 이제 그런 게 약해지니까 올해 이 겨울 제철 채소들은 좀 맛이 좀 걱정되기도 그러게. 합니다. 매생이는 또 저 미운 사위한테 준다고. 맞아요. 이건 사익국이라고. 왜냐하면 매생이가 이게 색깔이 워낙 초록색이다 보니까 네. 이게 차가운지 뜨거운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운 사이한테 아유 어서 들게나 그래. 확 먹다가 이제 겉에는 식었어도 안은 엄청 뜨겁거든. 네. 맞아요. 그럼 사위는 매생이 국 주고 아들은 매생이 초무침 주면 되겠네요. 아하. 안 되니까. 네. 네. 제가 요 해보죠. 물미역하고 섬초를 요걸 조금 양념을 해서 무칠 건데요. 그 전에 요게 지금 바글바글 끓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을 때 이제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보이시죠? 네. 아, 야. 맛있겠다. 뚜껑을 덮어요. 이제부터. 자, 뚜껑을 덮어서 이제부터 드실 때까지 이제 찜을 흔하게 약한 불에서 하면 뭐 돼요. 먹고 싶은 양미리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조림을 지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양념장을 먼저 물미역, 섬초, 무침에 양념장을 할 건데요. 양념장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양파거든요. 양파네요. 근데 지금쯤 이제 어머님들이 보관되어 있는 양파가요. 사실은 약간 아린 맛을 조금 갖고 있어요. 너무 보관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무침 할 때 양파를 그냥 채 썰어서 넣으면 나중에 양파의 아린 맛 때문에 다른 채소나 다른 재료들까지도 약간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 썬 아린맛 다음에는 없애려면은 꼭 한번 찬물에 헹궈서 찬물에. 예, 물기를 좀 빼주시면 아린맛 없이 양파의 단맛을 좀 즐기실 수가 이것도 있습니다. 꿀팁이네요. 여러분 꼭 네. 찬물에 한번 씻어서 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양념장을 먼저 만드는데요. 양념장 그릇이 좀 크죠? 여기다 그러네요. 바로 묻히려고 그래요. 아. 자, 고추장 준비하시고요. 고추장이요. 네. 우리가 보통 초무침에는 고추장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넣는데 여기다가 고춧가루를 고추장의 반만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지금 국간장인데요. 국간장을 2분의 1 큰술만 넣으세요. 2분의 2 네, 큰술. 그래야지 감칠맛이 조금 살아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진간장이에요. 국간장, 진간장 다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진간장만 하면 약간 저는 감칠맛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부러 국간장하고 좀 섞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게 지금 다진 마늘이고요. 마늘. 네. 그다음에 다진 파를 파. 넣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팁인데요. 바로 저는 고춧가루의 양을 많이 안 하고 다진 청양고추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매콤하게. 조금 살려줍니다. 네. 그래야지 요 물미역이 갖고 있는 비린 맛을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칼칼하게 먹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설탕 약간 넣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2배 식초예요. 우리가 1배 식초를 넣게 되면 식초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물성이 생겨서 좀 질척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2배 식초로 이렇게 조금만 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은 이렇게 초무침 해놨는데 살짝 참기름 냄새가 조금 날 때도 있어요. 참기름 넣으셔도 괜찮은데 네. 내가 오늘 만들어서 내일 먹을 거다 이러면 참기름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기름 맛이 조금 겉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들어서 바로 먹을 거다 그러면 나는 취향에 따라서 참기름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무칠게요. 이제 시금치 먼저. 양념만 했는데도 벌써 군침이 돌아오고. 맞아요. 시금치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물미역 아까 데쳐서 이렇게 잘라놓은 거 넣고요. 요거 양파. 자, 여러분 시금치는 10초, 네, 물미역은 20초가 20초. 되겠습니다. 네. 데칠 아, 때. 요게 식감이 네. 아마 이따 드시면서 야, 식감이 요게 10초, 20초인데 이게 기가 막히구나 마실 거예요. 그런 걸 잘 몰라요, 주부님들이. 많이 데쳐서 그냥 너무 그냥 흐물흐물해지고. 네. 행복한 아침을 보면 네. 아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행복한 자. 밥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묻혔어요. 끝났어요.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네.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국간장 2분의 1 큰술, 진간장 1큰술만 넣었으니까 물론 고추장에도 약간의 간이 있긴 하지만 간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배 선생님 네. 여기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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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잡숴 보세요. 보겠습니다. 제일 부러운 시간이에요, 지금이. 아우, 먹고 싶은데. 어떠세요? 오, 너무 좋은데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자, 그만큼 입안에 침이 많았다는 어. 거예요. 네. 아니 섬초가 네. 이게 수분감이 있어요. 아, 그렇게 했어요. 네. 딱 좋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 그다음에 깨소금 넣고요. 그러실 겁니다. 네, 깨소금 넣고 끝내죠. 지금 딱 괜찮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랬으면 한 꼬집 정도 소금 한 번만 좀 넣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은 딱 좋지만 그릇에 담고 상차림 나갈 동안 간이 스며들면 조금 싱겁게 드실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릇 하나 갖고 올게요. 정말 이렇게 해서 역대급인데요. 네. 예쁘게 이렇게 네. 담아서 아우 제가 담으면서 막 침이 꿀꺽꿀꺽 네. 넘어가요. 어때요? 아우, 맛있겠다. 상큼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네. 아니, 저 제철 미역과 섬초는 정말 제철에 먹으면 보약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겨울철에 우리 선조들이 보기에는 비타민 C 이게 공급받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네. 식이섬유도 없고 그런데 네. 시금치 비타민 C 식이섬유 풍부하죠. 네. 미역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 때문에 콜록콜록하는 요즘 겨울철에 지금 저 섬초와 미역 무침 같은 경우는 진짜 보약이라고 네. 할 수 있죠. 네. 아니, 우리 겨울철에 참 먹을거리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행복해. 그럼요. 먹을거리가. 예. 사계절 뭐 풍성하죠. 아, 요즘 네. 같은 경우는 굴도 있죠. 아까 굴 좋죠. 말씀하신 매생이 네. 있죠. 또 양미리 과메기 좋죠. 있죠. 네. 과메기 있죠. 또 이렇게 그 해초류 그쵸. 이런 것들이 네. 풍성하게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물미역 초무침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 감자에다가 요 지금 양미리 올려놓은 거 지금 지글지글 찜을 대고 있는데요. 네. 여기 아까 대파는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요건 아직 안 올렸어요. 고추? 네. 그래서 고추를 이렇게 올려요. 홍고추, 청고추를 네. 네. 활용 이렇게 점정으로 위에 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마지막에 여기에다가요 참기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식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참기름 조금 맨 마지막에 떨어뜨려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요거 뿌리셔야지 음식이 완성이 됐다 생각을 하시죠. 통깨 조금 뿌려주시고요. 네, 어머님은 자. 꼭 이거 뿌리셔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네. 아주 맛있는 양미리 감자찜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 완성! 맛있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가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네. 정말. 네. 오늘 밥도 가져오셨어요? 아유, 그럼요. 오늘 여기에 밥이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밥이 안 보여서. 자, 네. 그러면 저희 레시피 보고 와서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레시피 보여주시죠. 야, 아, 정말 양미리 감자찜. 보약입니다, 보약. 네. 예, 초무침. 아. 예. 아, 지금 막 감사합니다. 침이 돌아가지고 네, 네. 이 향 때문에. 아니 근데 여기다 항상 차려주셨는데 지금 저희 네. 밥상에서 참기름 향이 고소하게 싹 올라왔어요. 네. 아, 제가 아까 마지막에 네. 활용점정 찍겠다고 어. 감자 위에 양미리 위에다가 맞아. 참기름 한두 방울 들렸어요. 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향이 지금 확실히 그냥 식감을 고소합니다. 막 자극을 하죠. 아니 근데 네. 냄새만으로 입에 침이 고이네요. 맞아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아, 아, 양미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먹어보고 야. 싶었어요. 밥 한 술 먹고. 사실 이거 이 소스에 밥 비벼 먹어도 맞아요. 되잖아요. 네. 아, 딱 그 그 맛이죠. 맛이죠. 네. 양미리만 먼저 한번. 정말 맛있다. 와. 양미리 뼈째 씹어도 이거는 괜찮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네, 이건 뼈 버리면 안 돼요. 네. 너무 고소해요. 네. 샤워하면서 담백하고 진짜 맛있네요. 오. 아까 제가 감자 녹말에다가 이렇게 살짝 했으니까 네. 양미리가 굉장히 식감이 좀 살큰살큰하면서 네. 아주 잘 씹히지 않아요? 네. 아니 양념이 요 잘 씹히는 건 물론이고 양념이 이렇게 진해 보이는데 네. 입에 들어가면 과하지 않아요. 네, 하지 않죠. 그게 좋네. 감자도 이거는 양념 배서 퐁퐁하게 그죠. 맛있네요. 이거 제대로 강원도인데. 네. 원래 감자도 강원도가 그러니까. 좋잖아요. 네. 제가 제대로 강원도의 된 제철 밥상을 밥상. 와. 강원도의 밥상을 이렇게 쫙 땡겼습니다, 제가. 네. 양미리. 탁 넣고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다. 근데 제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거기 주문진 동해안 그쪽 가서 양미리 이렇게 요걸 찜을 제대로 하는 집을 못 봤던 거예요. 맨날 구이만 팔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구이가 더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행복한 아침 보시면 앞으로 양미리 감자찜도 많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잘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밥 싹 비벼가지고 위에 감자 네. 탁 올리고 아유, 입에 하나 싹 그럼요. 들어가면 너무 맛있거든요. 예인 씨가 딱 우리가 진짜 국물이 먹을 있습니다. 줄 알아요. 네, 국물 너무 맛있겠죠. 네. 어우, 밥에다가 이 소스 그냥 오. 너무 맛있네. 와, 밥에다 비볐어요 지금. 이 비벼 먹어. 우리가 너무 양미리만 먹고 있었어. 네. 요것도 한번 잡숴보세요. 아, 그렇지. 솜초. 네. 물미역 솜초. 섬초 물미역 네. 무침도 같이 이것도 잡숴보시면 먹어봐야죠. 아마 양미리 감자찜을 잡수시고 약간 좀 입안을 조금 호화롭게 만든 다음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물미역 섬초 무침을 딱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입안이 굉장히 화한 느낌이 아우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하실 거예요. 드셔보시면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침을 흘렸는지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네. 아우 맛있다. 야, 근데 뭐 이봉 선생님은 양미리의 화려한 맛 다음에 얘가 정리를 해준다 그랬는데 정리가 안 되고요. 이게 네. 지질 않아요, 얘가. 더 화려해지는데요? 와 이게 험한 게 네. 그 식초 때문인 거죠 이게. 네, 제가 2배 식초를 두 딱 배 한 식초. 큰술만 넣었는데 그게 쫙 그 뭐랄까요? 둘이 궁합이 맞다고 할까요? 네. 네. 야, 2배 식초 꼭 써야 되겠다. 이게 연하네요. 네. 연하고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연하죠? 돌면서 입맛 떨어졌을 때 이거 드시면은 네, 아주 좋습니다. 밥맛 확 살아날 것 같아요. 오늘의 비법이 딱
10초, 20초의 비결이에요. 10초, 20초. 네. 왜 그러냐면은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얘들이 더 이렇게 수축이 되고 물을 먹어서 퍼들어지거나 찔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부드러운 네. 소무침의 비법이라고 할 수 선생님, 있습니다. 아까 시금치 몇 초라고 그랬어요? 10초, 물미역. 20초. 거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선초가 뿌리 부분인가요? 씹으니까 단맛이 저 단맛이 나죠. 올라오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보라빛 그 뿌리 저 먹- 부분이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달아요. 다 먹어도 네. 되죠? 아이 그럼요. 네네. 그래서 요즘 드세요. 상초나 포항초는 드시면은 사루비아 같아요. 단맛이 하도 세서. 그리고 이제 피부 걱정하시잖아요. 겨울철에 바람 때문에. 그럼 이제 양미리처럼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섬초나 미역 같은 거 같이 먹어줘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콜라겐을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는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콜라겐 얘기했는데 그거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우,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거 네, 피부 이게 미용에도 그런 거 좋네요. 만들어줘요. 네. 너무 맛있게 정말 맙다. 이 겨울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하는데? 가만히 있어. 누구냐 너?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때 문득 나에 대해서 다른 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이러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몰랐던 진짜 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개그맨 정철규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겸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일명 개강사 블랑카 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네.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정철규 네네. 씨 하면 블랑카 캐릭터 그 사장님 나빠요. 이거 그렇죠. 맞나요? 맞나요? 네네. 여러분 기억나시죠? 굉장히 유명했고 그 당시에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어요. 정말. 네네네. 직접 어느 한번 정도였죠?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두고 싶어요. 나빠요.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에서는 새해에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했어요. 사장님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저 떡국 3그릇 먹고 가서 야 이제 내가 네 형이다 했어요. 사장님 갑자기 막 화를 내더니 자기는 빠른 생일이고 떡국도 먹었다며 다시 자기가 형이라 했어요. 뭡니까 이게 한국 나이 어려워요. 야, 그거 할 때 인기가 정말 대단했어요. 네네네. 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근데 초등학생들도 그렇지. 지나가면은 막, 사장님 나빠요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기도 했었고,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그 한류 스타 네. 장근석 씨가 전화가 와서 네. 자기가 M본부 시트콤에서 네. 자기 거를 하겠다고, 어. 제 거를 하겠다고 해서 가르쳐달라 해가지고 가르쳐줬더니 그걸 몇 개월 동안 제 걸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탑 스타들도 따라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때 유행어였어요. 사장님 엄청난 나빠요. 유행어였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요즘에 이제 강연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네네네.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해주실 강연은 어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이야기는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비록 웃음을 주는 개그맨을 가진 직업이지만 한때 저도 굉장히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증을 겪고 그리고 이제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어쩌면은 제가 우울했던 것도 진짜 내 모습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나를 알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정철규 씨의 강의를 박수로 청합니다.
네, 저는 21살 때 경남 창원에서 병역특례를 했었거든요. 병역특례라 하면은 이제 회사에서 군대 대신 3년 동안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때 외국인 근로자분들하고 같이 3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회사에 딱 간다 그럴 때 외국분들하고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마치 제가 외국계 회사에 취직한 것 같고 굉장히 설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가서 일을 하면서 며칠 동안 봐온 모습들은 그렇게 해서 좋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외국분들 나이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0살에서 한 50살 정도 되신 분들이 많았는데 나이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현장에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 부장님들이 반말하고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새끼야, 이거 해라. 마! 빨리 해라, 이거. 야, 마!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1살 어린 나이에 회사에 건의를 했었어요. 저기 외국분들 한국말은 서툴지만은 어떤 말이 욕인지 어떤 말이 좋지 않은 말인지는 알아듣습니다. 존칭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이름 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너나 잘해라. 어린 놈이 말이 많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기는 제가 말이 통하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제대하고 개그맨이 되면 내가 꼭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개그맨이 되고 나서 코미디에서 제가 실제로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블랑카입니다.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제 한국 이름 너무 이상했어요. 사장님 계속 저보고 새끼야 일해라, 새끼야 일해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제 한국 이름이 새끼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친구는 자기 한국 이름이 어이 임만 줄 알았다 했어요. 뭡니까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사장님 나빠요를 외쳤더니 제가 그때 개그맨 포털 사이트의 인기 순위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열심히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6주 동안 외쳤더니 6주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의 사장님들이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나빠요 한다고. 그래서 이 항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작진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당분간 이 사장님 나빠요는 보류를 하고 블랑카의 동의 없이 한국 여자 봉숙이랑 결혼을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으로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한국 문화를 찝어서 시사풍자 코미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때부터 봉숙이 나빠요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 어제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봉숙이 또 술 먹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봉숙이 이슬만 먹는다더니 그게 소주인지 몰랐어요. 뭡니까 이게 봉숙이 나빠요. 봉숙이 나빠요. 이렇게 열심히 봉숙이 나빠요 6주 동안 외쳤더니 6주 뒤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 봉숙이라는 사람들이 항의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특정 인물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설정을 해놓고 한국 문화의 어떤 잘못된 점을 찝어서 이야기하는 시사풍자 코미디입니다. 라고 잘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사장님 나빠요, 봉숙이 나빠요 열심히 외쳐서 인기가 올라가면서 뭐 CF도 찍고 뭐 드라마도 찍고 앨범도 내면서 그렇게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블랑카의 엔딩 무대가 찾아왔습니다. 개그맨 최초로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님께서 제 무대를 방문을 해주셨고 네, 저에게 감사패를 전달을 해주시고 꽃다발까지 주시고 저하고 같이 대사관님과 무대 위에서 같이 사장님 나빠요를 외쳤습니다. 이미테이션과 오리지널. 네,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내 인생은 탄탄대로겠구나, 성공이다. 주위에서 동료들도 뭐 와 최고 불스타, 불사마 막 그러면서 막 치켜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방송을 잘 못하게 되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됐고 우울증까지 극심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한테 불스타라 부르지 않더라고요. 불행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불행카, 불량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제 이름이 잊혀지는지 저 개그맨 바베큐시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점점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되지가 않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고 나갔더라고요. 제 주위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제가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상 행동을 보일 정도로 제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을 한번 모면해보고 싶어서 영화도 찍어보고 드라마도 도전해보고 해봤지만은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좀 해서 좀 새롭게 출발을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비슷한 역할들만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이제 영화 섭외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정철규 씨 영화 섭외 좀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근데 제 이미지 변신 때문에 그런데 혹시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네! 하고 딱 갔더니 태국에서 온 붕타오를 지켜달라고. 또 지내고 있는데 한 번 더 드라마 섭외 전화가 왔어요. 정철규 씨 비하고 다니엘 해니가 나온 드라마에 섭외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 혹시 죄송한데 근데 이미지 변신 때문에 그런데 혹시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 역할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스리랑카에서 블랑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딱 갔더니 필리핀에서 온 뿌띠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점점 더 없어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블랑카 체류 비자 만료돼서 스리랑카로 돌아갔다더라고요. 그 소문을 제가 들었었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고 이렇게 우울하다 보니까 당시 막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동료들 결혼식장도 가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연예인 결혼식장 가면은 혹시나 막 수군되지는 않을까. 막, 야, 쟤 뭐 하냐? 요즘 뭐 먹고 사냐? 밥벌이는 하냐? 막 이렇게 막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식장 가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뭐 그 당시 간간히 들어오는 방송 섭외도 제가 가면은 막 긴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서 뭐 왜 제작진분들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어떤 분은 오셨어요. 라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뚝뚝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들에 제가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무뚝뚝하면은 저 PD님이 나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 인기 없어서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반면에 밝게 막 인사를 해주면은 저 PD님이 나 불쌍하다고 저러나? 이렇게 뭘 해도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의 눈치를 보다 보니 제가 준비해 갔던 것들은 잘 이렇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방송을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온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뭐 일은 없어지겠죠. 그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 그때 제 인생의 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부른 가수 박주희 씨가 있었어요. 누나하고 이제 방송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제 고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누나,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도 이제 방송 경험이 오래됐고 뭐 슬럼프를 겪었던 적도 있었고 그걸 극복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막 들어주시더라고요. 한참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철규야, 네가 사람들이 널 무시한다 그러고 싫어한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말로 널 무시했어? 누가 무슨 말로 널 싫어하는 표현을 했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까지 아무도 저한테 실질적으로 무시하는 말을 했거나 싫어하는 소리를 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 혼자 스스로 그냥 저 사람 나 무시할 것 같다. 나 싫어할 것 같다. 라는 그런 가짜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가짜 틀을 만들어 놓고 저를 그 안에 가둬놓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철규도 그런 가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틀이 없었을 건데 어린 시절이나 살아오면서 아마 순수한 마음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런 가짜 틀이 생겼을 것이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찾게 되면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작은 아이 철규를 달래줘봐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제가 시험을 치거나 뭘 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못하면은 제가 엄마한테 심하게 혼난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로도 뭐 시험을 치거나 뭘 했을 때 친구들과 비교를 제가 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혼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인이 돼서는 아무도 저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 스스로 계속 동료 연예인들과 비교를 제가 좀 뒤쳐져 있으면은 야, 정철규 너 못난 놈이야. 너 못난 인생이야. 너 끝났어. 자꾸 그런 스스로 가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놓고 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그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작은 아이 철규를 달래주기로 했어요. 철규야,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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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달래주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진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변화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정신과 상담 치료를 4년이라는 시간을 받았습니다. 점점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도전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 결혼식장 가보기. 남들은 뭐 이 결혼식장 가는 게 무슨 도전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대문을 열고 나와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쳐다보면 다 무시할까 봐. 근데 용기를 내서 결혼식장을 갔는데 동료들이 너무나도 반겨주는 거예요. 야, 랑카야, 오랜만이다. 야, 좀 전화 좀 하지 그랬냐. 야, 밥 먹자. 자주 보자.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반가워요. 개그맨 바베큐 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말 잘하시네요. 라고 응원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아무도 저한테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저 혼자 스스로 이렇게 가짜 부정적 메시지를 던지는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어쩌면 때로는 이 틀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지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제가 저만의 틀을 하나 깨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블랑카 개그가 끝나고 나서 블랑카 관련된 거라든지 다문화 관련된 일은 절대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동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블랑카 끝나고 또 비슷한 역할을 하거나 다문화 관련된 일을 하면은 네 이미지는 그걸로 굳혀져서 앞으로 어떤 방송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개그맨이 되고 나서 제가 만들어낸 가짜 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걸 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만나기 위한 자원봉사를 나가게 됐고 그래서 다문화 가족 아이들과 친해지게 되면서 그 아이들과 그해 전국 다문화 어린이 댄스 대회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춤이라고는 1도 모르는 제가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댄스 대회를 나가서 감사하게도 전국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막 갑자기 우는 거예요. 울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한테는 감사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감사한 마음이 너무 좋고 또 다문화 가족분들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재작년에는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라는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제 몸과 마음을 좀 더 제대로 다스리고 싶어서 또 트레이너 자격증이라고 부르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신랑 치셔주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철규, 진짜 내 모습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꾸 가짜 나한테 휘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뭔가 하나 해보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깨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만나 뵙는 사랑하는 술님을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새벽 4병씩 모시던 술님을 6개월 동안 떠나보내고 멘사 테스트에 응시를 해서 감사하게도 만점 합격을 하고 개그맨 최초로 멘사 정예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틀을 짓지 않으면 한계가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를 해보기로 하고 술님을 6개월 뒤에 만나 뵙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떠나보내고 IQ 172 이상인 사람들만 가입한다는
올림픽 IQ 소사이어티 테스트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정적 생각 안에 갇혀있지 않다 보니까 삶에 좋은 변화들이 나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파트너 대표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사님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MC로도 그리고 게스트로도 불러주고 계시고 그리고 다문화 예교육 전문 강사로서도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 일에 온전히 제 에너지를 쏟고 일하기에는 한 10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아무리 오랜 시간 헤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삶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오면서 세상이 만들어주는 그런 틀이 있고 부모님이 만들어준 틀이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준 그런 가짜 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가짜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흔들게 내버려 두고 있지 않으신지요? 제가 평소 너무나도 존경하는 배우 신신혜 선생님께서는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친다. 여러분들 내면에서 작아들이 판치지 않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찾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강연을 들으면서 야, 요거는 내가 더 궁금하다. 그리고 내 상황은 이런데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낮아서 남을 많이 부러워하는 편인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한참 우울할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존감이 제일 낮을 때 그냥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모습의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장점은 뭔지 그리고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제 모습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이전에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을 안 할 때는 누군가한테 보이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단점은 이런 거다라고 인정하다 보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용기도 생기고 또 장점이 뭔가 생각하다 보니까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리고 네네. 다른 사람한테 무슨 말을 잘 못해요. 어제도 저 공연 하나 봤는데요. 네. 앞에 어떤 사람 좀 이렇게 봐야 뒤에서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이러고 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뒷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에 상처받으셨어요? 상처가 아니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아니고 네네.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죄송한데 좀 뒤로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게 스스로 이제 마음에 남는 근데 거죠. 내가 이 얘기하면 이 사람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못 해요. 네. 큰 신뢰가 안 되는 거라면 그런 거 내가 할 얘기는 조금 해야 되는 거기서부터 좀 키워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또 질문 또 하나 더 받아볼까요? 네. 네. 마이크 좀 주실래요? 네, 전달해 주시고요. 정철규 씨는 네. 개그도 잘하시고 이제 멘사에 합격하실 정도로 머리도 좋으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성공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취미나 특기를 이제 살리고자 여러 가지를 도전해봐도 잘하는 걸 딱히 찾기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잘하는 걸 찾기가 어렵다. 네. 참 오늘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강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계속 던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진짜 내 모습 뭔지를 아마 찾으면은 그냥 어떤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스스로에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네네.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네, 오늘 무슨 인문학 강좌 같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우울감 얘기 조금 하셨잖아요. 네네. 슬럼프. 네네. 그때 큰 힘이 돼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결심을 하고 다른 동료들의 결혼식에 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전에 큰 힘이 나에게 돼줬던. 개그맨 동료 형 중에서요, 황영진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블랑카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 네가 블랑카로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부터 해봐라. 너는 남들의 이름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데 너는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 조그만 거 도전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는 출발점이 앞서 있어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독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확실히 그 나에게 도움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지금 저 부인이 같이 와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분 얘기를 할 줄 알고 제 와이프는 결혼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존재예요. 그렇죠. 네, 늘 알고 있어서. 네. 아니, 그래서 와 계신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실까 봐.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마무리하면서 네. 그 새해고 하니까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고요. 그리고 올해 또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한돈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삼겹살, 목심, 앞다리살, 생갈비 등 국산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요. 설 선물 세트도 40% 할인된 가격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한돈 자조금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하락한 한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는 쉴 수 있으니까 금요일에는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지요. 네. 여유 있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춥죠? 몸보다 마음이 더 추워요.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는 바로 이것!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 1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따뜻한 이웃사랑. 나누면 2배, 3배. 막 불어나요.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채널 A